네, 대단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네요. 지금 마감 스포트 들어오기 전에 카카오페이가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지금 다시 한번 수급몰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많이 기록했던 종목은 결국에는 이쪽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코스닥 살리기에 좀 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양대 시장 그래도 플러스권을 지켜주고 있는 속에서 오늘 코스닥은 995선 지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종목에 있어서 다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일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니움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재료가 또 던져진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원래 강했었던 반도체부터 지금 입장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잠시 이쪽에서 수익을 많이 보고 계셨던 시청자님들께서는 뭐 계속해서 보유지 업황이 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생태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하고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도 앞으로 기대감 여기서 더 갈 게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논리였잖아요. 하지만 무서웠던 건 수급이자 심리였거든요. 자,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자금을 조금 더 이동하기 위한 수급적 성격이 오늘로서 발생을 하는 걸까요? 그래도 자리는 조금 지켜주는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전했다가 다시 양전하면서 지금 굉장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동훈 대표님 의견은요? 뭐 논리의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예. 이제 뭐 지금 펀더멘탈 쪽 상황에서 크게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나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지금 뭐 계속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뭐 피지컬 AI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역시 또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수혜는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HBM4의 시장 확장 그리고 또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어떤 그 삼성전자의 이제 역할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생태계 수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AI5 칩에 대한 설계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이제 AI6 칩, 뭐 7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주기를 점점 짧게 가겠다. 네. 기존에 보통 한 칩 하나 한 레벨이 넘어갈 때마다 한 3년 정도의 주기였는데 이제부터 한 9개월로 그걸 단축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테슬라의 그 AI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지금 2개잖아요. 그러니까 TSMC하고 삼성전자예요. 기존에 TSMC가 독점을 했다면은 AI5부터는 이제 삼성전자가 진입을 하는 거고 향후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역할이 테슬라의 생태계에선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부분에 좀 시장이 다시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는 20만 원 밑에가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한 증권사들 전부 다 20만 원 밑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10만 원대 목표가가 거의 저출에 감춘 것 같은데 점점 이제 목표가가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지금 요번에 이제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도 고정가 가격이 엄청나게 또 상승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뭐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펀더멘털의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고민되는 것은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상승의 탄력은 좀 둔화가 될 수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중심이 그야말로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쪽의 중심으로 있다가 중심이 좀 이제 확산되고 분산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빠른 순환매의 양상이기도 하고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던 쪽에서의 그 반등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맥락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자 코스피가 5,000을 갔으면은 코스닥이 못 가도 1,000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이제 이거를 뭐 살려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장의 성격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좀 더 봐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은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은 어떤 그 변화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팔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다만 기존에 이제 뭔가 그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집중이 돼 있었다면은 이제부터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조금은 분산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종목 쪽에서 이제는 상당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들이 늘어나는 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의 그 상승의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 그 부분에선 지금은 뭐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좀 관망의 의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규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로 조금 더 기운이 강해졌을 때 그때를 노려보자 의견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현재 구간에서 팔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쵸? 코스피는 그대로 가면서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지금 들어오는 이 유동성이 좀 더 골고루 뿌려진다면 대형주 중심으로만 달려요의 시장과는 또 달라질 테니 그럼 그때 삼성전자는 우리가 어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논의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 대표님, 그간 이제 삼성전자 계속 갈 때 그래도 지금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분할 매수로서 대응해보자 의견을 주셨고 그 결과 16만 원 터치까지 바로 어제장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뭔가 코스닥 기대감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횡보권 시나리오를 그리세요? 사실 시장색은 저는 어제부터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우리가 원하던 코스피 5천을 찍고 근데 금방 빠졌죠. 근데 코스피 5천이 정말 우리 모두의 대부분의 심리적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딱 5,000포인트를 도달하자마자 조금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묘하게 어제부터 색깔이 바뀌더니 이제 2차 전지가 한번 턴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했었던 이 STO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이렇게 좀 크게 상한가를 찍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코스닥 장세가 이제 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오늘 때마침 정부에서도 이제 코스닥 3,000포인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뭐 한 1,200, 1,500만 가도 지금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기간 매수세가 코스닥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삼성전자는 매수 의견인데 뉘앙스는 약간 대표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1월 22일에 이제 16만 원을 찍었는데 뭐 한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여태까지의 상승 속도로 뭐 금방 18만 원, 20만 원 갈 확률은 저도 좀 낮다고 봅니다. 현대차도 지금 좀 빠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힘이 빠져야죠. 사실 빠져야 우리가 이제 소외됐던 섹터들과 종목들의 순환매가 돌면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룹주 없으신 분들 돈 많이 못 버신 분들도 많잖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비중이 많지 않아서 빨리 코스닥 장세가 오기를 바라는 입장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의 상승을 바랬던 만큼의 속도는 안 나올 거다. 저도 이제 한 기간 조정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1월, 12월에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지금 점프업을 했듯이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뷰 변한 거 없고 가이던스도 아직 뭐 인텔처럼 축소될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매수 관점으로 가져왔지만 이제 없으신 분들이 항상 삼성전자 지금 사야 돼요 좀 질문 많이 하시고 또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현대차 물려서 어떻게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 정말 하늘이 우리를 보고 있구나를 좀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분명히 16만 원에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갖고 계신 분들, 기존에 낮은 평단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저도 매도할 이유 이제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이제 그래도 없으면 또 다시 코스피가 상승을 할 때 소외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5일선, 11선, 21선 정을약으로 좀 분할 매수하자 관점으로 오늘 매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횡보 시나리오는 충분히 좀 열어두고 그리고 그 횡보 때마다 주요 이평선 라인대에서는 매수하면서 단 속도감을 기대하는 매수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코멘트 달아주셨으니까요.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팔 것 없으면서 업황을 충분히 즐기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제 역할 잘 해줬으면 좋겠고 1월 29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컨콜이 다 몰려 있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어떤 또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근데 말씀드린 세 종목이 지금 신용 초과 종목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키는 구간도 필요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읽고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이유가 나와주는 건지 시킬 이유가 나와주는 건지 노조 쪽에서는 아틀라스의 도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너무 달렸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본질로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현대차를 그간 매수하고 싶게 만들었었던 이유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밸류였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다고 꺾인 거냐 이렇게 논의를 해봐야 될까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오늘 그 현대차의 하락을 두고 뭐 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왔던 그 이슈 때문에 빠졌다고 하면은 그건 약간 좀 저는 오버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제부터 좀 조짐은 있었죠. 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현대차로 인해서 같이 움직였던 그 우리가 얘기하는 로봇의 이제 그 어떤 부품 공급을 시작한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쪽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어제 아침이 정확하게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지금 이틀 동안에 거의 한 20%씩 빠진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아, 이들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거의 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현대차도 사실은 지금 보면은 어제 오늘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현대차 관련된 질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고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이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단기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1월 달에 2배가 올랐어요. 1월 달에. 그러니까 1월 초에 현대차 3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60만 원까지 찍은 거 아니에요. 거의 60만 원, 59만 5천 원까지 갔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만 놓고 보면은 지금 상승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 이런 흐름,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자연스러운 지금은 차익 매물의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현대차가 이제 로보틱스와 관련된 어떤 그 밸류의 어떤 업사이드 요인을 받았을 때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의 시총이 얼마냐를 두고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얘기가 좀 엇갈렸는데 1차적으로 목표했던 어떤 그 시총이 100조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시총 100조가 돌파가 됐죠. 그러면서 공교롭게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인 시총으로서의 목표 친전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요인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부터 업사이드 요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로봇에 대한 1차적인 밸류에이션은 좀 이제 확보가 되는 상황이고 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의 대항마로 이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삼성증권의 리포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그렇다면은 뭔가 이제 이런 그 로봇 관련된 생산이라든가 시장에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확인이라든가 검증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저는 충분히 더 뭐 올라갈 수 있는 그 룸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기에 너무 빨리 올라온 거에 대한 속도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어떤 이런 쪽에서의 어떤 수급에 있어서도 1월달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1월달 내내 팔았습니다. 현대차를.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에서는 외국인들은 매도였어요. 그리고 기관도 보시면은 1월달에 거의 매도 규모가 한 50만 주 순매도가 나와요. 이런 걸 보면은 아, 현대차의 주가를 올린 게 누구냐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좀 소외되어 있던 개인 투자분들께서 현대차로 좀 수급이 집중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랐고 다만 여기서는 지금 뭐 앞서 삼성전자는 조금 약간 결은 다르지만은 현대차는 일단 속도 조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적정 가치의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변수가 결국은 현대차의 지금 주가에 좀 단기 어떻게 보면은 그 둔화가 예상이 되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현대차는 또 매수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지금으로선 유효하지 않나. 일단 한 번의 단기 고점은 현대차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현대차의 밸류 체인이 어제 비슷한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일제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지금 자리에선 저는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어렵네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또 멀티플을 땡겨서 시총 100조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또 달성하면서 그 달성한 날 외국인이 조단위 매물을 덜어냈고 그 매물을 또 개인은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오늘 빠지다 보니까 현대차에 두고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맞냐에 대한 논의는 다시 필요한 지점이라는 거죠. 기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리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윤혜린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구간으로 활용해야 될까요? 네, 현대차는 저도 기다리자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단기간에 이 지금 로봇 프리미엄을 받아서 상승을 했고 네. 물론 밸류 재측정 이런 건 알겠는데 로봇이라는 테마 자체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형주에 붙어서 사실 대형주도 말도 안 되는 상승을 1월 내내 보여줬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쉬어갈 때 기간 조정이 나오면 현대차도 우리가 담아야 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건 맞지만
현대차요. 제가 보면은 오늘 보면서 현대차 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건 대체 어디까지 빠질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빠져도 5일선 지지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40만 원 선까지 빠질까?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리스크를 크게 열어두고 보는 게 좀 내가 대응을 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현대차를 50만 원을 지켜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가 못해도 한 45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들어가기에 저는 좀 리스크 부담이 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주 최근에 상승폭이 너무 컸죠. 뭐 현대차 그룹주뿐만 아니라 정말 부품주들도 이제 다 로봇 프리미엄을 받아서 너무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한 게 좀 문제였다. 차라리 좀 천천히라도 갔으면 우리가 좀 쉽게 손쉽게 접근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1월 한 달 내 상승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제 시장의 바람이 코스닥으로 바뀐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좀 오후장에 들어서 유의미하게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반등을 한 것도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말 속을 애태우던 스테이블 코인 쪽도 강하게 반등이 오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제 가는 종목들을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소외된 종목에서 충분히 기회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관망의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오늘 현대 모비스는 외국계에서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다른 성격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동근 대표님께 다시 여쭐게요. 사실 이제 현대모비스가 뭐 말씀하신 대로 수급적인 면에서는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유리하다기보다도 조금 다른 모습이 나와는데 오늘 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데 사실 현대모비스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51만 원부터 해서 조정이 좀 나왔어요. 일단 지금 중간에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상승의 과정에서 뭐 차트상으로는 몇 개 드러나진 않지만은 네네. 스트레이트 올라가진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쉬어갈 자리를 좀 줬죠.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상승폭은 현대모비스가 먼저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현대차보다 지금 수익률 측면에서 현대차가 더 높아진 거예요. 이게 맞아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모비스 같은 쪽에서는 지금 또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 들어오고 있고 아랫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종목의 어떤 오늘만의 특성인 것 같고요. 뭐 저는 모비스 같은 경우도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폭은 충분히 좀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현대차 그룹주는 비슷한 어떤 관점에서 지금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현대차가 있었는데, 그렇죠. 현대 모비스가 액추에이터 기반으로 가장 탄력적인 끼를 보일까 했지만 오히려 본주인 현대차가 달렸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룹주 내에서는 잠시 숨고르기가 보여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약바이오단에서의 움직임이 또 강하게 오늘 펼쳐지고 있어서 알테오젠 폭풍은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면 알테오젠도 오르니까요. 그럼 이 성격 얘기해 보자고요. 삼천당 제약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아무래도 심리를 무너뜨렸을 때 그때 삼천당 제약은 다른 방향이었어요. 차트가 무너지지 않았고 상승 채널을 잘 예쁘게 이어가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또 윗골이 달렸던 거 오늘 또 커버를 하면서요.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위고비 공동개발 이슈가 함께 했습니다. 결국에는 키워드를 비만으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삼천당 제약의 힘으로써 볼까요? 이쪽도 시총 상단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역할로는 기대할 수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온갖 재료가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다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님.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에서 지금 그나마 살아있는 몇 종목 중 하나가 삼천 네. 제약이었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재료의 영향력까지 오늘 더해진 측면 거기다 이제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주가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다이치 산키오 에스파하고의 일본 판매용 그 에스페스 세미글루타이드 공동 개발하고 이제 상업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기존에 그 에스페스 관련 그 기술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의구심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글루타이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제형 특허 회피 제품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런 쪽에서 개발 완료가 되면서 이제 뭔가 일본에다 이제 완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제네릭 측면의 쪽에서는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일본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기업들하고의 계약 체결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을 하면은 결국은 이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삼천단 제약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다시금 좀 뭐랄까 그 당뇨라든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측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천단 제약은 뭐 사실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지금 견주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뭐 반영된 측면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자리에선 조금 가격에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에 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인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유탄에 맞아서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좀 더 자리로선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내에서 조금 그 최근에 이제 같이 많이 빠진 오늘 리가켄바이오도 반등 나고 있고 뭐 에이벨바이오도 반등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도 이제 그 최근에 급락했던 부분들을 좀 회복하는 정도의 추세예요. 지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지금 전략이 아닌가. 일단 근데 지금부터 이제 제약바이오를 사는 관점은 2월 이후를 봐야 돼요. 아시겠지만 3월에 학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죠. 다시 또 이제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월 26일 날 아시겠지만은 국민연금의 정례 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앞당겨져서 열리는 건데 그 자리에서 아마도 코스닥과 관련돼 있는 뭐 비중 확대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가시화가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 기회가 생길 텐데 특히 이제 이런 연기금 펀드라든가 이런 쪽은 아무래도 대형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코스닥 쪽에서 지금 대형주들은 뭐겠습니까? 결국 제약바이오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수급적인 기대 그리고 3월에 있을 여러 이제 학회들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실망감 또는 이제 악재들 이런 거를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좀 조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테크 쪽 같이 밀렸었다가 오늘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삼천당 제약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밀렸었던 종목군에서 기회를 노려보자 의견으로서 관망을 주셨습니다.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짜 재료 가치가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쭉쭉 이어가서 시총 단위를 계속해서 키울 것인가 이 고민도 사실 필요하긴 할 거예요. 삼천당 제약 주주분들께는요. 어느 정도 자리까지 올라온 재료적 위치라고 보세요? 윤 대표님. 지금 삼천당은 역시나 관심을 끄면 이렇게 천당 가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관심 끄고 있으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삼천당 제약이 비만 당뇨 쪽 모멘텀을 그나마 살려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1월이 코스닥이 갈 거야. 그럼 그 주범은 제약바이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봇이 갔었잖아요. 근데 로봇의 질주가 너무 크니까 뭔가 그럼 코스닥이 다시 간다. 그럼 로봇이 쉬었다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로봇을 믿기로 생각보다 빨리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겠다. 저는 오늘 그 희망을 느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삼천당 제약이 이 비만 당뇨 모멘텀으로 이제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이거를 따라가기보다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코스닥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한번 이제 쭉 보시면 어차피 코스닥 지수가 간다라고 하면은 상위 종목들이 가겠죠. 우선 알테오젠은 근데 조금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이즈라고 하기보다는 기대감이 너무 컸는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실망감이 조금 이제 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알테오젠은 필요할 것 같고 어차피 이제 알테오젠은 또 코스피로 이사를 가면서 뭔가 그때 모멘텀이 생길 것 같고 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제 코스닥 이 제약바이오 대장은 ABL바이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ABL바이오를 보신다거나 그런데 지금 삼천당이 비만당뇨 쪽에서 좀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사실 오늘 자리에서 저는 제약바이오 개별주 따라가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워낙 이 잘못이 없는데 하락을 덩달아서 했고 이제 거기서 좀 되돌림이 나오는 거라서 아마 여기서 뭐 2, 3일 지지하거나 소폭 하락을 했지 다시 한번 장대 음봉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연 윗단에 있는
펩트론도 괜찮죠. 사실 지금 뭐 모멘텀도 비슷하고요.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수급들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삼천당 제약이 지금 비만 당뇨로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펩트론이라든지 D&D 파마텍이라든지 네. 이제 제약바이오 너무 많이 당하셔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한두 가지 종목을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 굉장히 그 리밸런싱을 잘하는 제약바이오 ETF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상처를 받으셔서 혹시 손절하셨던 분들 분명히 오늘 또 다시 들어가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이런 모멘텀이 있는 후발주자들을 좀 선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도 삼천당 제약은 중립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다른 제약바이오 단이 더 좋고 비만에 대한 앞으로의 움직임이 학회 쪽에서 계속 노출이 될 수 있다면 뭐 펩트론도 있을 수 있고 D&D 파마텍도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 보자 의견.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됐네요. 관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 그 다음 시총으로 위로 올라간다면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버티고 있어요. 자, 로봇주는 오늘 굉장한 변동성의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그간 올랐었던 로봇주 휴림 로봇 현대무벡스가 20% 넘게 빠지고 있는 구간,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와 같이 대기업 붙은 로봇주이자 전통 로봇주는 플러스권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어서 이거 어떤 해석 붙일 수 있을까가 오늘 또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주 또한 같이 붙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름에 삼성 로보틱스로 언젠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항상 품어져 있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오늘 구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데 이거 코스닥 시총 상단의 개념으로 보세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이제 오늘 제가 가장 좀 의견을 고민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약간 부정적이었던 게 특히나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평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아마도 10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동안 이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실적이 좀 날 수가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였는데 일단 오늘 상승의 첫 번째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이라는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일단 지금 코스닥에 관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한테 먼저 좀 수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이제 우주 네. 항공과 관련돼 있는 재료들 기존의 어떤 로봇에서 이제는 단순히 로봇 제조를 넘어서서 우주 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의 핵심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 내재화를 통해서 이제 구조적인 체질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좀 단계에 왔다라는 평가 이런 것들이 저는 오늘 좀 상승을 하는데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로봇 업종 내에서 중소형주의 순환매가 너무 활발하게 나타났고 시세가 지나치게 좀 단기에 급등한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띈다는 거죠.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는 상대적으로 못 갔죠. 근데 이제 흐름 자체가 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로봇주 중에서는 이제 약간 그 차별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긍정적인 쪽에서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수급의 측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긍정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네요. 여기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약바이오와 함께 시총 상단주가 끌어갈 수 있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 유동성의 힘과 함께 여기서 추가 상방을 노릴 수 있다의 의견입니다. 사실 신고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수급을 뜯어보니까요. 이미 그전부터 야금야금 기관은 들어옵니다. 금투, 투신, 연기금 중심으로 꽤나 오랜 기간 몇 거래일 연속이죠. 거의 10거래일 연속해서 그 이상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이 자리에서도 매집이 들어오네 성격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윤 대표님? 요새 뭐 기관들이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좀 끌어올리려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기관들도 매매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우리가 코스닥 시가총액 측면으로 봤을 때 로봇의 이제 대장주였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주 위주로 로봇주가 달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상대적으로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한 번쯤은 우리가 관심 끄고 있을 때 신고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좀 이제 시세가 나오다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빠지면서 약간 윗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의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냥 삼성 로보틱스 정도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단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프리미엄이 이제 코스닥이 상승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만약에 제약바이오나 다른 쉬었었던 섹터 위주로 간다고 해도 로봇이 뭐 엄청나게 크게 또 죽진 않겠다라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늦게라도 좀 로봇을 잡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정말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덜 갔어요. 로봇주 차트 보면은. 그래서 저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겠다라는 의견으로 저도 매수 관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 부담 없다의 관점, 오히려 여기서 더 볼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점수 더 주시네요. 두 분의 의견은 긍정이니까요. 추가적으로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 못 간 부분들, 더뎠던 부분들에서 한번 흐름을 보시죠. 로봇주 내에서 개별적으로 여러분 접근 잘 하셔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야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